리박스쿨에서 파견한 강사가 서울의 10개 초등학교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초등학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강사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근무한 초등학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게 전부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앞으로 더 밝혀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리박스쿨 강사가 파견된 10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에 대해 비판이 거세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겁니다.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는 국회 출석이 의무임에도 교육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교육부 차관만 나온 곳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고 역사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확인한 것도 아닌데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만 하더라도 늘봄학교 강사가 6,000명이 넘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3,833명의 늘봄학교 강사가 초등학교 155곳에서 7,36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각 교육청은 단지 리박스쿨에서 발급한 창의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제출한 강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박스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강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할 수 있고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서울과 다른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늘봄학교 강사 문제는 리박스쿨 사태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인근 카페 사장을 제과제빵 수업 강사로 채용하고 늘봄교실 관련 예산을 미술품과 소파를 구매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리박스쿨 강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재 늘봄학교 강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이 늘봄학교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늘봄학교 강사 채용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절차나 과정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시도별 상황이 제각각이다 보니 늘봄학교 강사 채용과 프로그램 선정 절차와 과정도 시도별로 다르고 대부분 일선 학교에 맡긴 상태여서 학교별로도 다릅니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 기준이나 절차가 주먹구구식인 겁니다. 그나마 강사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서는 각 학교에서 강사를 구할 수 있지만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대학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단체는 민간이다 보니 강사 채용 기준이 엄격할 수 없고 결국 자격 없는 사람이 강사로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의 10개 초등학교도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와 서울교대에 위탁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늘봄학교 강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늘봄학교 폐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늘봄학교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상실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방과후 강사분과 조합원들도 리박스쿨을 규탄하면서 방과후 수업 외주 위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늘봄학교는 도입할 때부터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과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문제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 여론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리하게 속도전식으로 확대하면서 늘봄학교를 밀어붙였고 각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 방식을 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학교가 감당할 수 없어서 반대하는데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부의 주특기입니다. 교육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지침을 내려보내고 지침을 받은 일선 학교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위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구시대 행정의 잔재입니다. 교육부의 불통정책은 유보통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책임지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지금 교육부가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떠안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손을 놓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죠. 현재 유보통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재정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유보통합 관련법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법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청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반복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나 유보통합에 관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전부 불통 정책을 보여줍니다. 교육부의 정책이니까 어떻게든지 성과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는 권위주의적이고 낡은 방식으로 교육부의 정책은 추진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던지고 민주적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유보통합을 비롯한 모든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